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경제의 그 먹거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91년도에 현대에서 알파 엔진을 개발했고요. 92년도에 삼성에서 64 메가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CDMA와 그 OLED는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상용한 물건들입니다. 이와 같은 물건들이 80년대부터 그 2007년, 2010년 전까지 우리 경제의 먹거리의 주축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먹거리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R&D 역설입니다. 보신 것처럼 파란 그래프는 GDP 대비 우리 R&D 투자 비중입니다. 공공부문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를 합치면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기술 무역 수지는 어떨까요? 우리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R&D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술 무역 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역설이 있죠. 첫 번째,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저희가 5가지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그 다음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조성, R&D 효율화, 과학기술 연구 산업 육성, 국제 표준 선점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유니콘 기업의 숫자입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불 이상인 벤처로서 출발해서 한 기업들입니다. 한국에 2개 있습니다. 한국에 2개는 쿠팡과 옐로우 모바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108개, 중국이 58개인데 한국이 불과 2개밖에 안 됐죠. 그 다음에 투자액 상위 100개 축적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스타트업 회사 수입니다. 미국이 56개, 중국이 24개,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에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들인데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구글에서 자율주행차, IMF에서 개인 맞춤형 의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드론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된 드론의 70% 시장을 중국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 하고 있죠. 일본은 로봇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엇일까요? 자, 산업혁신입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과 신산업 육성, 주력 사업 고도화,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혁신 거점 활성화, 이와 같은 5가지가 우리 정부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산업혁신 부분에서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다음에 사람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1년에 대학생이, 졸업생이 55만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30만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학교 1년에 졸업한 학생이 750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350만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촌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북경대학 앞에 있는 중간촌 카페거리입니다. 주말이면 여기 창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는 몰린 사회고 어떤 사회는 열린 사회죠. 자, 우리 교육은 어떨까요? 좀 이따 이제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어떠면은 콘대 벨트 위에 상품 돌아가듯이 학생들 올려놓고 이와 같은 붕어빵 찍어내는 그런 교육, 그건 혹시 아닌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열린 사회가 아닌 몰린 사회로 가는 주범이 우리 사회 시스템, 우리 교육 시스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산업혁신입니다. 산업혁신해야 되는 것이죠. 창의 융합형 인재, 직업 능력 개발, 온 국민의 혁신 역량 강화, 산학 연계 확대, 여성과 청년 인재 지원, 이와 같은 것들이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혁신의 방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국의 규제 유연성 순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규제의 순위죠. 우리나라 95위입니다. 우리 GDP가 지금 규모가 지금 11위에 무역 7위, 8위국 각 나라가 규제 공화국이 돼가지고 안대 공화국 되어 있는 듯한 것이 이 WEF에서 나오는 통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창업하거나 또는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을 조사해 보니까 벤처 창업가 평균 실패 경험 횟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2.8회, 거의 3번의 실패를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한국은 보통 1.3회 정도 실패한다고 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소위 그 창업 안전망, 모험 안전망이 안 돼 있다는 뜻이죠. 오른쪽 그림은요, 창업에 대한 장애에 대한 국가별 인식도입니다. 왜 창업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에 대한 조사인데 한국은 42%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쭉 다른 나라 한번 보시죠. 스웨덴 같은 나라라든지 미국 보면은 창업기회 발견을 이유로 삼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창업에 대한 실패 두려움 꼽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 제도를 혁신해야 됩니다. 규제를 혁신해야 되고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되고 공정한 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고 혁신 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제도 혁신에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5가지 큰 방향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걸 안 했을까요? 과거 정부도 다 비슷한 걸 했다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결과로 얘기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인 것 같습니다. 다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별로 손에 잡힌 성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탑다운식이 아닌 바텀업식으로 하려고 하고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좀 뒷받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시적인 성과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성장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빨리 추진하고 그런 추동력을 초기에 만들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혁신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분야의 혁신입니다. 또 하나 큰 차이는 저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을 통해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을 늘리고 또 그것으로 내수를 늘리고 또 양극화를 해소하는 이것이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큰 차이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기업의 기살리기를 하고 시장과 기업과 소통을 하고 기업의 행사에 우리도 많이 참여를 하고 대통령께서 많이 좀 가주시고 이와 같은 그 혁신에 대한 인커리지먼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도 사업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도 사업들입니다. 각 부처 여러 가지 숫자들입니다. 전부 다 지금부터는 초기 추동력 확보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5개의 선도 사업을 오늘 정했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초연결 진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재생에너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경제부총리 발표 뒤에 4분의 장관과 금융장님께서 간단한 보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할 사안이 많습니다. 제가 크게 2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규제고 하나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규제는 속도가 한 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규제 샌드박스다, 사후 규제 체계 구축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고용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노사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자리나 노동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규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규제 문제 접근하면은 총론을 다 찬성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다 이익단체, 이익집단, 부처이기주의 전부 강론 반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커다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더라도 작은 타협부터 이뤄내는 스몰 딜부터 해가지고 이 규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부터 각자 거 내놓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규제 혁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가 바뀌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혁신은 교육과 사람과 인식의 혁신, 제도와 패러다임의 혁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학기술, 그다음에 산업, 사람 혁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제도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국의 규제 유연성 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규제의 순이죠. 우리나라 95위입니다. 우리 GDP가 지금 규모가 지금 11위에 무역 7위, 8위국 한 나라가 규제 공화국이 돼가지고 안대 공화국 되어 있는 듯한 것이 이 WEF에서 나오는 통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창업하거나 또는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을 조사해 보니까 벤처 창업가 평균 실패 경험 횟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2.8회 거의 3번의 실패를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한국은 보통 1.3회 정도 실패한다고 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소위 그 창업 안전망, 모험 안전망이 안 돼 있다는 뜻이죠. 오른쪽 그림은요, 창업에 대한 장애에 대한 국가별 인식도입니다. 왜 창업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에 대한 조사인데 한국은 42%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쭉 다른 나라 한번 보시죠. 스웨덴 같은 나라라든지 미국 보면은 창업기회 발견을 이유로 삼고 있는데 우리 경우는 창업에 대한 실패 두려움 묶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 졸업생이 55만 명이 나옵니다. 그중에 30만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학교 1년에 졸업한 학생이 750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350만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촌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북경대학 앞에 있는 중간촌 카페거리입니다. 주말이면 여기 창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는 몰린 사회고 어떤 사회는 열린 사회죠. 자, 우리 교육은 어떨까요? 좀 이따 이제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어떠면은, 콘대 벨트 위에 상품 돌아가듯이 학생들 올려놓고, 이와 같은 붕어빵 찍어내는 그런 교육, 그건 혹시 아닌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열린 사회가 아닌 몰린 사회라고 하는 주범이 우리 사회 시스템, 우리 교육 시스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람 혁신입니다. 사람 혁신해야 되는 것이죠. 창의 융합형 인재, 직업 능력 개발, 온 국민의 혁신 역량 강화, 산학 연계 확대, 여성과 청년 인재 지원, 이와 같은 것들이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혁신의 방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경제의 그 먹거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91년도에 현대에서 알파 엔진을 개발했고요. 92년도에 삼성에서 64 메가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CDMA와 그 OLED는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상용한 물건들입니다. 이와 같은 물건들이 80년대부터 그 2007년, 2010년 전까지 우리 경제의 먹거리의 주축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먹거리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R&D 역설입니다. 보신 것처럼 파란 그래프는 GDP 대비 우리 R&D 투자 비중입니다. 공공부문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를 합치면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기술 무역 수지는 어떨까요? 우리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R&D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술 무역 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역설이 있죠. 첫 번째,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저희가 5가지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그 다음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조성, R&D 효율화, 과학기술 연구 산업 육성, 국제 표준 선점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유니콘 기업의 숫자입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불 이상인 벤처로서 출발해서 한 기업들입니다. 한국에 2개 있습니다. 한국에 2개는 쿠팡과 옐로우 모바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108개, 중국이 58개인데 한국이 불과 2개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투자액 상위 100개, 이 축적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스타트업 회사 수입니다. 미국이 56개, 중국이 24개,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에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들인데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구글에서 자율주행차, IMF에서 개인 맞춤형 의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드론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된 드론의 70% 시장을 중국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 하고 있죠. 일본은 로봇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엇일까요? 자, 산업혁신입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과 신산업 육성, 주력사업 고도화,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혁신 거점 활성화, 이와 같은 5가지가 우리 정부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산업혁신 부분에서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다음에 사람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1년에 대학생이 제도를 혁신해야 됩니다. 규제를 혁신해야 되고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되고, 공정한 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고, 혁신 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제도 혁신에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5가지 큰 방향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걸 안 했을까요? 과거 정부도 다 비슷한 걸 했다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결과로 얘기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인 것 같습니다. 다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별로 손에 잡힌 성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탑다운식이 아닌 바텀업식으로 하려고 하고,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좀 뒷받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적인 성과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성장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빨리 추진하고 그런 추동력을 초기에 만들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혁신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분야의 혁신입니다. 또 하나 큰 차이는 저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을 통해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을 늘리고